네, 이번엔 외야 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웹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쌍십자 웹입니다. 쌍십자 웹은 이제 보통 이제 우물 웹이라고 하는데요. 우물은 이제 우물정자라고 해서 우물 웹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쌍십자는 이제 이렇게 십자 웹 모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제 두 개 들어가 있다고 해서 쌍십자 모델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웹 중에 하나예요. 이제 이렇게 공이 떴을 때 달려가면서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쪽 시야로 이제 공이 오는지 볼 수도 있고요. 이쪽에 다 가죽 패치로 되기 때문에 공을 잡았을 때 이제 가죽 웹이 생각보다 단단해서 공이 튀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쌍십자 웹의 이제 장점은 그런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좀 무거워요. 예, 이 가죽 패치들이 하나, 둘, 셋, 네,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5개가 냈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무거워지면서 밸런스가 아무래도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야 같은 경우에는 치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무게는 뭐 그렇다 쳐도 이쪽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달려갈 때 손이 아프거나 글러브를 계속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쪽으로 무게가 많이 배분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무게는 약간 얇게 배분을 하면서도 공이 튀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뭐 말이 쉽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회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치로 웹이죠. 이제 이 웹은 이치로 선수가 썼다고 해서 유명한 이 이치로 웹인데요. 특징이 있다면 요 하나 이제 가죽 패치와 주변에 끈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끈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공을 받았을 때 안정적으로 이제 공을 가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 가죽 패치가요. 코어 역할을 하고, 이제 끈피로 이제 공을 이제 잡았을 때 이제 요 빈 부분으로 이제 공이 도는 그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포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외야에서는 공을 받았을 때 공이 이게 착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공이 받고 그 낙하하는 그 운동 에너지 때문에 공이 받고 이렇게 튀겨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물었을 때 이 웹 끝부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쌍십자 웹 같은 경우에는 가죽 패치가 돼 있기 때문에 공을 잡았을 때 공이 이렇게 튀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요 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끈피를 이렇게 말아놔서 가죽 패치처럼 그런 힘을 주게 하려고 해놨는데 이게 공이 좀 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사회인야구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제 프로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로 선수가 말년에는 이제 신 이치로 웹이라고 해서 거의 티벨트 웹 같이 이런 식으로 이쪽에 가죽 패치를 덧대서 티벨트 웹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쓰곤 했습니다. 근데 쌍십자 웹과 이 이치로 웹이 가장 많이 쓰이는 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T 웹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신 이치로 웹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 가죽 패치를 덧대서 이제 T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웹이 있고요. 그 정도 말아주신 외야는 솔직히 이렇게 제품마다 많은 편차를 두지는 않습니다. 조금의 그런 약간 다른 부분들이 뭐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기본만 알아두시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래서 외야의 패턴을 보시면, 외야는 가장 중요한 게 공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공을 안정적으로 잡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뭐 3칸, 3칸 반, 4칸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이 제품도 공을 안정적으로 잡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직사각형형으로 돼 있어서 공이 이렇게 들어가서 딱 돌집에 걸리게끔, 그래서 공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야 같은 경우에는 공을 바로 빼서 던질 수 있지만 이 가동 범위가 작기 때문에 거리가 짧더라도 공이 갈 수 있지만, 외야 같은 경우에는 잡자마자 공을 바로 빼서 이렇게 던지진 않습니다. 잡아서 공의 궤적을 크게 해서 던지죠. 그래야지 공이 내야, 심지어 홈까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포구와 공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바닥면이 작다 크다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공이 볼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면은 넓을 수도 있지만 작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야지 공을 잡았을 때 이쪽으로 공이 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야 글러브 같은 경우 이쪽 펠트가 좀 두껍다든가, 아니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면이 약간 입술을 보시면 좀 작은 느낌이죠. 이런 이유는 가죽이 아까워서 뭐 조금 작게 잡았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다 공이 새나가지 않게끔 설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이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꽉 힘을 못 주더라도 공이 새지 않게끔, 그래서 이렇게 좀 작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부분도 이렇게 마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입수부, 이쪽은 바닥면 아래쪽은 좁지만 이쪽은 또 넓은 편이에요. 이렇게 공이 들어가서 어쨌든 이쪽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볼집이 깊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을 놓치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외야 패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명드리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담으시면 그냥 다 이런 잡는 타입이에요. 바닥으로 잡는 외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공 다 놓칩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공을 뱉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외화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뭐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외화 글로벌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